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되는 이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자러 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일단은 2차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또다시 걱정했던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은 3월이고 아직까지 반감기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뱅크먼프리드 유죄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이번 주말이 그 마지막 쐐기 거의 세기 말의 그런 알트코인 장처럼, 특히나 이제 오늘은 강아지 그 코인들을 강아지의 날이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바이럴하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강아지의 날 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겨냥을 어떤 걸 하냐면 뭐 도지 시바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플로키가 아마 강아지 날 그거 겨냥해가지고 이미 약간 좀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뭐 강아지 날 이렇게 하는데 플로키는 비썸밖에 상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다음 주 뱅크먼프리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일단 하락은 2차 하락이 일단은 끝난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들을 잡을 수가 있다면은 비트코인이 한 66,00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반감기가 되기 전에 마지막 7만 달러 선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가 있죠. 엄청난 공포 분위기에 계단식 하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뱅크먼프리드 다음 주에 재판 판결이거든요. 수요일날 3월달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죠. 되기 전에 쐐기 마지막 상승하는 사이클인데 모든 코인이 다 갈 것 같진 않고, 플로키를 그렇게 타겟으로 잡은 거면 강아지 관련된 밈이던 어쨌든 플로키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밈코인이 잠깐이라도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밈 계열들 중에서 CEX 거래소에 상장된 이 대장급들이 마지막에 피날레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구간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앞으로가 좀 어둡습니다. 앞으로가 왜 어둡냐면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은 게 정말 인위적인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인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세력들이 돈 쓰는 짓을 일부러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인위적인 패턴이 나온다는 건 오직 선물 청산을 위한 인위적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 청산. 그러니까 선물을 청산시킬 만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 선물 청산이 되면 가격들을 하락시키던 가격들을 상승시키던 그게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선물 청산되면 시장가에서 물량들은 바로바로 이제 반대 포지션들을 환매해야 되니까 강제로 환매해야 되죠, 청산은. 근데 이제 이 느낌이 이제 정말 인위적인 장이 오겠구나. 상승하는 것도 인위적이고 하락하는 것도 인위적이고, 이런 장들이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으로만 따져서 말씀드릴게요. 반감기가 되기 전후에 지금 앞으로 한 달 뒤잖아요.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7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고 강아지 계열들 이제 뭐 아니면 민코인들 막 이런 애들 순환 펌핑이 된다? 이거 앞으로는 미래는 얻을 수 있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일단 CX 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CX만. 비트코인이 최저 3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대로면. 정말 극단적인 인위적인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면서 이 7만 달러라는 이 희망회로를 계속 굴리게 하면서 결국에 7만 달러가 이번 주말에 만약에 찍게 되면 이게 마지막 7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점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희망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4월 달까지 희망 고문을 하면서 뭐 과세도 이제 유예가 연장이 될 것이다. 이제 불장이 시작도 안 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30%가 끼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큰 거 한 방을 터뜨릴 수가 있다. 큰 거 한 방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반감기 전후로 생각을 합니다. 전후로. 20년도 16년도 반감기 때랑은 좀 다르게 그 반감기 전에 상승했던 그 상승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다 한 번씩은 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딱 끝나고 바로 조정을 왔어요. 무조건. 20년도, 16년도. 근데 대신에 그때는 이제 가격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는 이랬어. 올라가고 내려간 게 어쨌든 코로나비 맞고서 이제 차이가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이번 텀은 이거잖아요. 이때는 이랬어.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반감기가 끝나고 조정이 온다면 조정이 정말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7만 달러를 가게 된다면, 이거 7만 달러를 가게 된다면 엄청난 고도의 학습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희망 고문 알트코인들 존버하게끔 만드는.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 당장 내일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반감기 전후로 해서 만약에 이번 주말에 7만 달러 다시 회복하면 이거 반감기 전후의 CX장들 이거 진짜 다 도망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리셋이 될 수도 있거든요. 리셋이 된다는 건 선물 상장까지 됐으면 더더욱 좋죠. 선물 상장까지 됐으면 공매도를 모아놓은 것들 지금 기준 가격에 마이너스 70% 80%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3월이니까 반감기가 아직은 30일 정도는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더 이제 크게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인위적인 장들을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 하락하기 전에 하락, 상승, 또 이제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건 정말 인위적인 상황이죠. 이거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선물까지 하시면 싹 다 청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시장이 거의 끝 무렵에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뚫어가지고 2차 사이클이 가기 전에 고점이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빠르면 올해 연말로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2억 3억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 치고는 이 재료들 쓸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뭐 다음 영상 때도 말씀드릴 건데 GBTC 환매 물량과 기관들이 이제 뭐 현물 ETF를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끌긴 했어요. 이끈 건 맞아요. 이것들을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 블랙로그를 통해서 기관들이 그러면 현물을 그 매수를 했는데 그것들은 그대로 환매 매도하게 됐을 때 블랙록이 그 관리를 해주잖아요.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그 비트코인 그 코인베이스에다가 GBTC 그런 것들 이제 매도하는 것처럼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보내서 매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블랙록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매도할 수가 있다. 다만 그거 치고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렸다. 비트코인 치고는 이 정도면 이제 공매도로 만약에 모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난 이게 걱정돼요. 7만 달러에서 공매도를 모았으면 세력들이 과연 20% 30% 하락하고 끝낼까? 반감기 되기 전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반감기 되기 전후에. 지금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건 이번 주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이에요. 오후 8시 50분인데 이번 주말에 7만 달러로 다시 회복을 하면 이거 정말 인위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뭐 반등할 때 뭐 즐길 때는 즐기시면 되는 거고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에 그때가 됐으면 그때 또
준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까지 벌어들이셨던 수익들, 시드머니들을 모두 다 초기화될 수가 있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런 과정들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처럼 고점은 낮아지는데 계속해서 반등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저희가 바라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 떨어질 거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거면 수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바로바로 30% 50%씩. 근데 세력들은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지금 물량 정리나 이런 것들도 공매도로 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도하고 본인들의 물량들을 정리하는 방식들이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들이 물량 정리해야 될 게 1조가 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던져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거든요. 평균 단가가 1조, 만약에 1조가 넘는다면 금액대가 커질수록 평단 하나하나에 그냥 몇십억씩 그냥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정리들을 한다. 대신에 이 물량들이 만약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락한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만약에 7만 달러까지 간다면 이거 정말 계단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못 깼던 6만 달러도 깨주고 올랐다가 반등들을 계속 하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존버에 대한 이런 것들의 희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간 심리의 꼭대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따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마지막 한 파동 때는 엄청 크게 한번 떨구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또 들고 올지 모르죠. 미뤄지는 리플 관련 이슈들이 4월 22일날 리플이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4월 22일에 반대 의견이 뭐냐면, 지금 리플사가 공개를 했던 게 뭐냐면, 그 준비 서면에다가 제발 좀 우리 기관들한테 팔았던 물량들을 공개 좀 해주지 마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리플 SEC 리플 법원에 소송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의 재무기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재무기록?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 자신이 없겠어요? 매출들이 그냥 리플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들이 대다수니까 재무기록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그게 그러면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엄청난 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SEC 기소 후 리플 판매 내역 등,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SEC가 지금 벌금을 매기는 기준이 기관들한테 판매해야 되는 내역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벌금으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에서 올해 5월 20일까지 거의 4월 22일날 브리핑하고 반대 브리핑하고서 5월달에는 웬만하면은 이거 이슈들이 나오겠죠. 이슈들이 5월달에.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반감기 끝나고 전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그대로 갈 수가 있다. 5월달쯤에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드린 건데, 모든 알트코인들을, CEX장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을 리셋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3월이긴 한데 아직은 길어요. 대신에 희망 고문하는 반등들을 조금씩 주겠는데, 올해 장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애들만 간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오늘이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로 회복을 한다면 즐기세요. 대신에 다시 폭락할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단기간에 저도 승률을 좋아가지고 좋기는 한데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그 하루마다 이런 인위적인 방향들을 다 맞추겠어요.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아니니까 제가 영상들을 계속 바뀌는 관점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어쨌든 바뀌더라도 다 맞았죠. 이렇게 박스권이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근데 인위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5일부터 하락하고, 그리고 엊그제 반등하고 또 다시 하락하고, 또 이거 만약에 인위적으로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건데,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이번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7만 달러까지 간다면 이거 비트코인 나중에 5월달 6월달 되면 정말 모든 알트코인들 시즌 다 끝내버릴 수도 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비선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큰 그림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수직 하락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직 하락은 없을 수가 있는데 7만 달러에서 지금 6만 달러가 지금 뭔가 좀 이제 지지선이니까 이것 또한 정말 인위적으로 깨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7만 달러까지 간다면 어쨌든 뭐 즐길 거는 즐기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관망을 하죠.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을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뭐 즐길 건 즐기되 다시 한번 빠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 두 개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전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안전한 그림이 아니고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즐길 거면 즐기시되 빠질 때도 잘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자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